예, 안녕하세요.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첫날 우리 취임이 되기 전 0시부터 재난상황실에 들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우가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장마철에 대비해서 재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들리기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 취임식도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민생 현장을 찾아가서 지금 뭐 더위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도 같이 점검도 하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시정의 전반적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초대 특례시장이라 하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어떤 기쁨,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고양시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인구도 많이 큰 규모로 있지만은 실제로 특례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데는 아직 법 조문이 제대로 그 위상을 담당할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 특례시에 대한 부분의 법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예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고양시에 사는 동안에 뭔가 고양시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원래 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연구하고 그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걸 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늘 그런 마음속에 이제 도전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패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라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에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분야는 공공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지자체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전공을 했던 분야보다는 훨씬 잘 해낼 수 있고 잘 해야 할 그런 어떤 분야라서 그때 당시에 은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 대학원에서 나온 분들은 다 교수 아니면 연구원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느냐. 원래 해야 할 역할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서 시장이나 군수나 뭐 우리가 도지사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역할 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작점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가치가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 자세가 아닌가. 그 소통의 속마음은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사실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통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그 내용에 대한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답함을 또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속이 뻥 뚫리게 만들겠다는 것에 우리 행정이 그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다가 경제도시로서의, 자족도시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례로 그냥 삼성 같은 기업 유치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대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최근에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 차원에서의 여건을 보면 의료에 관련돼 있는 기관, 병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 중에 그 암센터 같은 세계적인 어떤 의료 시설도 있는데, 그것을 더 제대로 되어 있는 그 역할과 그런 산업까지도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정밀 의료, 바이오 이런 분야의 기업들을 유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산업자원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고양시 처해진 여건이 수도권 규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여건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도 거의 없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부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들어오겠다는 것들을 미리 확인이 되어야 컨텐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그 지정을 하는데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해소해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수밖에 없던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지역 자체가 옛날에 그렇게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새로 정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과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가 신시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신도시 지역에는 계획적으로 벌써 만들어져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면 아마 새 집을 제공하는 부분에 효과도 있지만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고양시가 아마 평균 용적률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80 정도에서 220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감안할 때 한 300%까지는 충분히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 없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 부담이 너무 과하다, 2,950억이라고 계획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물가 상승이라든가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한다면 한 3,700억에서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안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왕 하는 거 100년을 내다보고 청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몇 개월 아니면 조금 1년 그런 거에 대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간 자본을 이제 잘 활용하자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2,950억이 3,700억까지 이렇게 확대됐을 때 세금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됐을 때 우리 시민의 부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의 운영에 대한 부담,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만약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청사를 그냥 단순히 청사 짓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민자로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도 합니다만, 근데 민자라는 것이 우리가 청사도 다 민자로 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 시민의 부담을, 그 다음에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양시가 교통망 자체가 1992년에 그 당시에 군에서 시로 바뀔 때 인구가 한 53만의 계획된 인구 속에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교통 인프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108만이 된 2배의 인구가 이용을 하기에는 이제 비좁다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하철, 전철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더 확대되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이나 9호선, 그는 당연히 우리 지하철 대중교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지하 고속도로를 저쪽 일산 지역으로 가는 그 노선의 하나를 저기 서울에 있는 양재로 통해서 민자로 이렇게 또 개발하는 내용까지도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 그게 제일 좋은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8만의 우리 시민들을 다 만나고 싶지만 만나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조금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찾아가는 시장 민원실 이렇게 만들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름을 지금 오직 시민센터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시장이었다. 시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가장 잘 해내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이런 시인의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 정말 그 가치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해 나가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같이 대하든, 자기가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이 시의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